만약에 선생님은 네네. 누가 막 달려들었어. 막 무슨 엄청난 장애물이 막 달려들었어. 그럼 머리를 먼저 이렇게 보호하실 것 같아요? 아니면 거기를 먼저 보호하실 것 같아요? 둘 중에 하나 포기하라면 당연히 뭐 머리를 살려야지 살 수 있으니까. 약간 남자는 네. 성 기능에 대해서 집착을 해야 되고 여자분들은 성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. 성욕, 성행위, 뭐 여러 가지 성 테크닉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지만 성 기능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. 내가 뭐가 안 된다 막 그러지는 않죠. 그렇죠. 직업상 뭐 필요하신 분들이 아니라면. 딱 보면 여자분들은 아니 절대 비하는 게 아니에요. 이렇게 네. 보이는 거에 대한 매력을 많이 어필하려고 하잖아요. 이렇게 뭐 가슴 그쵸, 수술하고 그쵸. 뭐 얼굴 예쁘게 하고 화장하고. 뭐 피부 가꾸고 네. 예쁘게 화장하고 해가지고 남성을 유혹하고 이렇게 그렇게 서로 매력을 어필하려고 하지만 물론 남자도 멋있게 운동하고 근육하고 딱 하지만 그런 것보다 실질적으로는 이 중간에 있는 머리가 빳빳하고 와이 진짜 강직도랑 여러 가지 크기가 딱 돼야 되잖아요. 이렇게 남녀 간 차이가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. 네. 약간 조금. 그러니까 선생님 이제 곧 오픈하시잖아요. 네네네. 그러니까 이제 하시는 분야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저는 근데 솔직하게 원래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대학병원에 그 선생님 계셨던 트레이닝 받는 병원도 비뇨기학과는 암 수술 어마어마하게 한단 말이에요. 솔직하게. 네. 배운 게 그거라고 암 수술만 하다가 딱 나왔는데 새로운 세상이잖아요. 약간. 근데 확대 수술 해보니까 이게 매력이 있는 거예요. 약간. 이게 집 나간 여자친구 돌아왔다고 너무 고맙다고 진짜 와이프랑 이혼 위기였는데 다시 잘 됐다고 그런 얘기 들으면 되게 기분 좋잖아요. 그리고 이게 크기만 확대하는 게 아니고 아까 이제 고개 숙인 남성 때려 죽어도 이미 요단강 건넜어. 이제 불러도 절대로 못 와. 그런 사람들은 안에 이제 보형물 넣어가지고 이렇게 세워주는 기계가 있거든요. 그런 거는 어떻게 발기부전에 대한 내가 치료를 해준 거잖아요. 이렇게 되게 보람되더라고요. 이렇게. 인생이 바뀔 것 같은데요? 그거는 죽은 사람 살린 거라니까요. 그러니까 여자들도 뭐 사실 얼굴 이렇게 바꾸고 막 인생이 바뀌었다, 뭐 살 빼고 인생이 달라졌다 이러니까 남자들은 충분히 또 그거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거죠. 우리 남자들은 10대 사춘기 이후부터는 기승전 성이거든 솔직하게. 네. 근데 몇 살까지 그 수술 해보셨어요? 최고령은 83세. 근데 그분 참 안 된 분인 게 물어보잖아요. 이렇게 그냥 좀 할머니하고 혹시 하시는지 아니면 할머니 안 계시면 혹시 그 또 양동원에서 이렇게 좀 실버타운 콜라타에서 눈이 만졌는지 재밌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남자는 이거 되는데 안 하는 거랑 안 돼서 못 하는 거랑 자존심이 틀리거든. 그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랬단 말이에요. 자기는 써먹을 땐 없지만 뒷집에 김영감은 잘 된대 자기야. 구라 치는지 뻥 쳤는지 자기는 안 되거든. 놀린대 맨날. 그럼 왜 달고 다니냐고. 자존심. 나중에 할아버지가 목욕탕에 나면서 가가지고 석 했을 때 봐봐 발기되지 이렇게 해보려고 버킷리스트 했을 때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.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도 수술 안 한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. 훨씬 많죠. 그렇죠. 포기하고 사는 거죠. 그냥 뭐 그런데 그냥 안 가고 포기하고. 서로 관심도 없고 부인도 관심 없고 그다음에 자기도 원래부터 이전부터 성욕이 별로 없어. 그런 분들은 그냥 아싸 잘 됐다면서 그냥 안 하고 그냥 그러고 지내. 그러면 뭐 계속 더 안 되는 거 아닌가요? 안 쓰면 더 안 된다고. 그 우리 용불용설이라 해가지고 전립선암 수술하고 좀 진행된 환자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막 수술하다 보면 이게 신경들 손상이 막 되거든요. 그러면 자연 발기가 잘 안 돼. 그러면 나이도 이 정도 됐고 이제 자연 발기 안 돼도 됐다 싶을 정도면 5년이고 6년이 그냥 사신단 말이에요. 근데 그때 지내다 보니까 약간 본전 생각 나잖아요. 그때 써먹으려고 하면 당이 안 되지만 크기도 되게 많이 줄어들어 있어. 우리가 이렇게 렘 수면 되면 우리 새벽 발기되고 야간 발기되는 게 과추로 피가 팍 몰리면서 과추도 막 선단 말이에요. 이렇게 수술 끝나고 난다면은 야간 발기는 고사하고 정말로 이렇게 뭐 흥분하든 야동을 보든 아니면 파트너와 들이대든 과추를 세울 일이 없으면 피가 이렇게 하면 쫙 몰리고 쫙 빠지고 이럴 일이 없잖아. 뭐. 나중에 5년 뒤에 쓰려고 하니까 이게 속된 말로 쪼그라든 거죠. 그래서 크기 자체도 되게 짜부라들어 있어요. 우리가 기부산 6개월, 1년 하고 있다가 나중에 딱 풀면 막 근육도 없어져가지고 반쪽으로 돼 있잖아요. 그런 것처럼 상당히 그때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이제 선생님한테 만약에 그냥 딱 고민이 있어서 갔어. 그러면 저 뭐 뭔가 문제가 있어요. 그러면 바로 수술대 누우세요. 이건 아니니까 이제 약물 치료를 먼저 생각을 얘기 들어보죠. 이게 그냥 그러니까 발기부전이면 딱 봤을 때 나이대가 있잖아요. 이렇게 그럼 얘기를 들어보고 필요하면 약도 처방하는데 아까 들어보니까 8년 된, 7년 된 여자친구랑은 안 되고 어제 만난 이중 누나랑 됐어. 그러면 발기부전은 아니잖아요. 그럼 집에 가세요 하는 거고 이게 딱 들어보면 알거든요.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그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. 그럼 진짜 발기부전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의학적으로 진단해서 검사를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냐. 그럼 여기 뭐 NCV 여러 가지 막 테스트 해가지고
회음부 근처에 이제 신경이 살아 있는지 네. 벌보 카보너스 리플렉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럼 막 검사 이렇게 해. 혈류 같은 검사를 해. 도플러 검사해가지고 이게 뭐 어떤 발기부전인지 정맥성인지 동맥성인지 막 검사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입원시켜. 입원시켜가지고 꽈추에다가 이렇게 대가리 뿌리 부분에 두 군데 막 이 줄 감아두고 밤에 재우는 거예요. 2박 3일. 밤에 아침에 와가지고 이렇게 데이터 리지 스캔이라 해가지고 네네. 새벽에 발기 이 사람 2시 20분, 4시 30분에 과추가 섰구나 이게 나와. 개인 병원에 오면 이렇게까지 하기 쉽지 않지 솔직히 말하면. 그래서 얘기 들어보고 병력 듣고 여러 가지 먹는 약 쭉쭉 판단해보고 살아온 여러 가지 과정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판단돼가지고 하는 거고. 그래서 만약에 좀 요새 발기가 좀 잘 안 되고 하면 우리 대학병원 빨리 가셔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한 20대 정도에 약간 조금 심각하다 싶은 아주 드문 경우 말고는 저희들이 그렇게 잘 의뢰를 안 드리죠. 근데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게 이제 남자분들 본인이 먹는 약은 다 알고 있기는 한데 비아그라 있고 네네. 시알리스정이라고 있잖아요. 그게 양대산맥이죠. 이게 네. BMW, 벤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독일처럼. 그게 차이가 뭐예요? 쉽게 말하면 좀 빨리 오고 롱액팅, 숏액팅. 숏액팅, 롱액팅 약간 이런 거. 근데 약간 시알리스가 약간 조금 다음날 아침에 즐거운 일 보내고 이게 사우나도 가야 돼 만약에. 그러면 사우나 갔을 때 남자 좀 커져 있으면 좀 보기 좋잖아요 이렇게. 네. 그런 걸 좀 노리려고 하면 야매로 약간 좀 시알리스를 먹는 게 괜찮고 오늘 한 방에 그냥 진짜 내가 투자한 게 얼마인데 이게 내가 한 시간 후 본전 바로 뽑아야지. 한 시간 후 만난다. 하려면 이런. 해야 되고 자기 개인 취향 차가 있잖아요 이렇게. 그래서 드셔보시고 본인이 맞춰 사는 거지. 이렇게 얼굴 딱 보고 너는 비아그라 파고 너는 시알리스 파라. 그렇게는 안 해요 이렇게. 노인들의 성 문제에 대해서 늘 나오는 얘기가 이 바카스 아줌마랑 윤여정 씨 나오는 나도 우연 생각해봤는데 그 바카스 할머니 나오는 거 있잖아요 보면. 근데 보면 그건 좀 슬픈 현실이죠. 노인들이 남자들이 나와서 근데 파트너가 있는데 약간 바람 개념으로 바카스를 즐기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이게 불륜, 바람, 뭐 잘못된 성관계 이런 것도 있긴 있지만 이거는 노년에 성해소할 수 있는 마땅한 게 없는 이런 개념인 거잖아요. 어쨌든 그런 성매매 자체가 우리나라 불법이잖아요. 근데 거기서 오는 이런 성병 같은 문제도 엄청 너무 많죠. 심할 것 같아요. 장난 아니죠. 그거는 뭐 여러 명이 쓰다 보면 때 타잖아요. 그러니까. 어쨌든 그런 성매매 자체가 불법이니까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렇다고 이거를 합법화 시키는 것도 약간 웃긴 거고. 마지막으로 건강한 우리 성생활을 위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, 당부 한마디 해주시면. 당구라고 건강한 성생활에 뭐 정의는 없잖아요. 근데 제가 젊은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건강한 자유 즐기고 안전한 성. 그러니까 젊을 때는 파트너가 없기 때문에 자유를 많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유를 열심히 하는 건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파트너가 생겨가지고 성관계를 해야 될 나이에는 아까 말하는 그 바카스 이런 건 안 되잖아요. 이렇게. 성매매. 그렇죠. 절대로 성매매 불법이잖아요. 불법이기 때문에 안 되고 어쨌든 합법적인 관계를 즐기는데 이미에 대해서 제발 공부 좀 하고 그다음에 성병 막으려고 하면 이거는 뭐 콘돔 말고는 없잖아요. 이렇게. 콘돔 잘 끼고. 콘돔 말고는 성병 막을 수 있는 게 안 하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. 이렇게. 제발 이런 좀 지식을 좀 쌓고 21살이고 첫 경험이었는데 이 얘기 쭉 긴 거 보면 오랄밖에 안 했어. 도대체 어떤 관점에서 임신이 될 수 있는지 이 뭔 개소리야! 근데 정말 진작에 물어봐요. 그럼 내가 그냥 공부 열심히 하세요. 그냥 여자친구랑 재밌는 관계 유지하시고 이렇게 그냥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게 택도 없는 소리 했구나 판단해야 될 텐데 또 막 죽는 소리 한단 말이에요. 그런 것도 있어요. 약간 이 성병이 걸려가지고 검사를 막 해요. 그러면 얘기를 해보라면 자기 한 적도 없고 뭐 한 적도 없는데 성병 검사를 왜 해요? 그러면 그래 뭐 불안하니까 혹시 안전하게 알았다고 검사를 했어. 그런데 결과가 나왔어. 근데 이게 약간 의미 있는 균이 나왔어요. 이렇게. 그러면 해석하기 나름인 균이 아니고 이거는 분명히 해서 생긴 균이야. 그럼 너 했잖아. 이거 말도 안 소리 하지 말하면 나한테는 솔직히 말한단 말이야. 그럼 이렇게 됐다가 뭐 집에 가서 어떻게 거짓말 할까요? 뭐 한번 이런 레파토리 생각한단 말이야. 이렇게. 공부 좀 하시고 걸렸으면 책임을 져 책임을. 임신을 시켰으면 책임을 지고 성병에 걸렸으면 싸대기 맞더라도 좀 공부 좀 해가지고 정말 잘 지식이 너무 네, 지식.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요.